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또 저랑 같이 회생 관련된 얘기를 하는 또 소송회계사가 또 업무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저만 진행하도록 됐습니다. 월요일이라서 많이 아마 좀 월요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번 한 주 지나면 좀 가을 느낌이 많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생제도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셀리버리라는 주요 그 바이오 기업, 기술특례 상장을 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얘기를 좀 종전했었는데요.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댓글도 좀 좋은 댓글이 있는데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댓글 좀 읽어드릴게요. 셀리버리 주주로 이제 로집사의 유튜브 홍보와 오픈 채팅 홍보가 그 날개 부러진 새를 수십 마리의 악어떼가 달려드는 형국이군요. 그리고 정리 매매가 되더라도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회생제도라는 걸 통해서 자금의 무분별한 사용, 경영진의 악행 등이 묻힐 것이고 새로운 인수자는 불을 벌겠지요.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일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참 많죠. 그래서 회생제도를 이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곤 한데, 결국 지금 자본 모두 잠식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가 그대로 가는 경우에는 주주 이 가치가 전혀 없이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청산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셀리버리라는 회사가 다시 가치를 인정받거나 혹은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률이 어떤 법인의 여러 가지 재무적인 위기에 몰린 법인에게 열어준 길은 회생제도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은행권의 자율규제 협약이라든지 기초법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은행의 그런 어떤 자율적인 협약, 그리고 은행 주도의 어떤 그런 구조조정을 말하는 것이고, 은행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아닌 주주들은 또 법률상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먼저 다 받아가지 못하는데 주주가 무슨 권리가 있냐, 이런 거겠죠. 지금 셀리버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전환 우선주가 발행됐는데 그 우선주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 청산을 할 경우에 이 전환 우선주가 다른 기존 주주에 비해서 그 자녀 재산을 모두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환 우선주가 아니라 시장에서 그냥 산 5만 명이나 되는 주주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죠. 정리 매매가 되는 경우에 이제 정지가의 10%에서 30% 정도가 이렇게 정리 매매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이 셀리버리의 지금 현재 가치, 무형의 연구 성과 이런 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셀리버리아 같은 데는 사실 유형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항암제라든지 파킨슨병 치료제라든지 그런 지금 플랫폼 기술을 통한 그 신약 개발, 이것만이 지금 가치를 주로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누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줄 것인지 혹은 제3자 인수가 될 것인지가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회생제도를 하면 무분별한 자금 사용이라든지 경영진의 기존의 잘못을 다 덮는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회생제도가 있어야 제3자 관리인이라든지 아니면 조사위원이 지금까지의 이 부실이 된 원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부실이 된 원인이 기존 경영진이라면 기존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간이한 방법으로 소송을 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뭐 제3자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에야말로 그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덮이는 거겠죠. 뭐 지금 이런 댓글 중에 뭐 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연봉이 10억이 넘고 뭐 업무비를 쓰고 그리고 지금 스톡 옵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뭐 상당히 많은 돈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좀 어찌 보면 주식시장의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게 충분한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보고 상장을 한 것인데, 지금 요 2021년 기준으로 그 상장 때 스톡옵션 행사 이익을 보면, 셀리버리가 그 등기임원 상무인 최영실, 권선홍, 감사인 이병화님이 스톡옵션 행사 이익으로 최영실 상무는 234억,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그리고 권선홍 상무는 100만, 1000만억, 20억, 이병화 감사는 뭐 1억 정도를 스톡옵션을 가져갔네요. 그래서 뭐 스톡옵션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갔는데, 이런 거는 뭐 시장에서 스톡옵션 행사에서 그 행사에서 받은 주식을 시장에서 팔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회사에 들어온 자금을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셀리버리의 자회사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역시 이제 시장에서 고평가된 것을 기화로 주식을 팔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는 항상 이제 주식시장의 좀 어두운 면이고,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매출이 없고 뒤에 이제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이제 상장을 시키는 것인 건데, 이러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냉철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VC라든지 자금이 전부 말라버린 시점에 있어서는 추가 투자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셀리버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현재 이제 전환 사채를 모두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감사인의 또 보고서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리버리가 향후에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서 뭐 이게 전환 사채를 잘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그리고 새롭게 감사인이 이제 보고서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가 되려면 새로운 어떤 자본 조달이 필요하고요. 현재로서는 전액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분도 뭐 뭘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주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떤 걸 있는지,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 회생제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주주들이 기존 경영진을 상대로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되게 지난한 일이고 회사 자체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스톡옵션을 통해서 그 임직원들이 사실상의 연구 개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 부여 자체를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연봉을 많이 받았다든가 아니면 이제 스톡옵션을 행사시켰다라든가 하는 그것이 문제가 되려면, 상장 자체가 이렇게 하면 상장을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본인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피해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항상 신약이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부를 가져오게 되죠. 그 성공 가능성을 믿고 투자한 것이어서 그 주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호해야 되는지는 또 각자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뭐 지금 이게 주주 명부를 살펴보니까 주요 관계자인 이제 대표이사와 주요 관계자들의 주식을 모두 합쳐도 이제 18%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3%는 모두 소액 주주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소액 주주들을 상대로 뭐 과다한 광고 마케팅 등으로 주식을 많이 팔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과연 남아있는 셀리버리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이제 잘 보존을 하고 그 보존된 가치를 가지고 한 번 더 또 새롭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 무엇이 있고 그런 방법을 위해서 주주들이나 채권자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픈 채팅방을 열어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로 그 주주들이나 아니면 채권자들 의견을 묻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 특별한 의견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냥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뭐 두 가지 길이 있겠죠. 뭐 가만히 있는 길과 아니면 적립 매매가 돼서 이제 그때 던지는 길, 그리고 아니면 뭐 주주로서 어떤 뭐 행동을 할 수 있는 길, 아니면 뭐 제3자 인수를 또 인수자를 찾아보는 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길에서 저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좀 더 인원이 모여서 법적인 절차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로 이제 저희가 유튜브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뭐 지인들 추천을 많이 하고 그래서 87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되면 저희가 뭐 소소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로 1000명의 구독자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 중에 이제 뭐 우선순위로 저희가 뭐 조그맣게 뭐 이제 여기 지금 찍고 있는 이 지하에서 뭔가 이제 세리모니와 좀 대접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50명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구글 폼 등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뭐 부도는 아니니까요. 조금 시간은 남아 있는 상태이고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제약 쪽에 좀그 제약업 관련돼서 또 연구를 하고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이쪽 바이오 기업에 주로 오랜 세월 투자해오신 애널리스트 등을 섭외를 해서 과연 셀리버리 뭐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